왜 여성들은 노년이 되면 남편을 싫어하게 될까요? 오늘은 옛날 고대 인도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마야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적인 이유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야는 70살이 되어서야 오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아누라다와는 젊었을 때부터 고락을 함께했지만 최근 들어 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짜증이 부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내 마음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이런 불만이 마야의 마음속에서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누라다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해진 마야는 어느 날 마을의 승려를 찾아갑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수련해온 분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뒤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야,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과제가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중요한 건 그걸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야는 부부 사이에 생기는 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3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지혜를 승려에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노년의 남편을 싫어하게 되는 까닭과 그 이면에 놓인 진리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마야가 승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중 첫 번째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맡은 바를 책임지며 바쁘게 지냈지만 노년이 되자 상황이 확 바뀐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남편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누라다는 퇴직 후 여유 시간을 즐기고 싶어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마야에게 새로운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소한 자기 일조차 마야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차 좀 끓여줘요. 이것 좀 가져다 줄래요? 같은 부탁이 반복되자 마야는 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움직여야 하지? 나도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는 마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면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 쉽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되고 불만은 분노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혐오감까지 생길 수 있지요. 이 말을 들은 마야는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나도 남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하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 마음속에는 큰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누라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던 마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듣기 귀찮아졌습니다. 왜 저렇게 같은 얘기만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지요. 마야는 승려에게 또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2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젊을 때 부부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갔지만 노년에 이르러 그 목표, 가정 지키기, 자녀 키우기, 생활 안정 등가 달성된 뒤에는 대부분 다음 목표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야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미래나 집안일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 아누라다와 나누는 대화가 시시한 불평이거나 결론 없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가 더 충실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야가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목표를 찾기란 어렵지 않을까요? 승려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야는 아누라다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같은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고 짐작하게 된 것이지요. 마야는 이 느낌을 승려에게 털어놓았고 승려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부부라면 더욱 그렇지요. 남편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야는 조금이라도 아누라다에게 다가가 보려고 결심했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누라다는 여전히 같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할 뿐 아니라 조금만 불편해도 금세 마야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야, 이것 좀 가져다 줘. 차는 아직인가? 왜 내 마음에 맞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마야의 속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생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은 마야를 한계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누라다가 또다시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차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라고 하자 마야는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못 참겠어. 나는 당신 하인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자 아누라다도 놀라 멍하니 있다가 곧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일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 더 말다툼을 이어갈 기력조차 없이 한동안 말을 섞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야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미래를 그렸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 노력은 아무 보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외로움이 깊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당을 내다보니 아누라다가 나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왠지 모를 쓸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마야는 궁금했지만 솔직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야는 다시 승려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잘해보려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피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이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야의 하소연을 들은 뒤 승려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노년의 남편을 싫어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못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당신은 이래야 해야 하고 서로를 규정짓는 습관이 생기지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나 고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외로움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야는 문득 마당에서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던 아누라다의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구나. 그날 밤 마야는 용기를 내어 아누라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늘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같은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누라다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예전 생각이 자꾸나. 젊었을 때 우리가 함께 미래를 꿈꾸고 뭐든 새롭고 즐거웠던 때가 그립거든. 지금은 그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자꾸 그때 이야기를 하게 돼. 처음으로 남편의 속마음을 들은 마야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심심해서 옛날 얘기만 늘어놓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시절의 행복을 떠올려 지금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마야는 남편의 말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누라다 역시 마야의 표정과 말을 신경 쓰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승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부부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쌓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에게 뜻밖의 일이 닥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누라다가 마당의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니 아누라다는 지친 얼굴로 가슴이 좀 답답해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야는 급히 마을의 위원을 불러왔고 진찰 결과 아누라다는 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라니 이제 일도 안 하는 사람인데 마야가 위하여하자 위원이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외로움으로 가득 차면 그게 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마야는 남편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던 참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누라다가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했던 건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에 기대어 현재의 고독을 달래려 했던 것입니다. 마당에 혼자 앉아 나무를 바라보던 것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지요. 마야를 향해 터져나온 요구와 불만도 결국은 조금 더 날 봐줘. 날 이해해줘. 라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전할 방법을 몰라 불평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마야는 나는 그 사람의 불만만 보고 진짜 속마음은 외면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부부 사이를 더 크게 갈라놓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누라다는 마야의 손을 꼭 쥐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야, 너와 함께해온 시간은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내가 옛날 얘기를 할 때마다 네가 들어준 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었단다. 그 말에 마야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남편은 결코 마야에게 화만 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늘 그녀와의 시간을 귀히 여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위원은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야는 절망감에 빠질 뻔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후 마야는 아누라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좀 나아지면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들 주변에 작은 밭을 다시 가꿔보면 어때요? 둘이서 같이 좋아하는 채소도 심고 정성껏 키워보자고요. 아누라다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도 아직 쓸모가 있을까? 그래, 당신과 함께 밭을 꾸려보는 건 참 멋진 목표 같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작은 계획은 두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세운 목표가 생기자 마야도 아누라다의 옛날 이야기를 전처럼 짜증내지 않고 들어주려고 했고,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며 자신만의 기억을 곁들여 대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누라다 역시 마야가 피곤해 보일 때는 억지를 부리지 않고 고마워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마야는 승려를 다시 찾아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승려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인연으로 맺어지지만 그 인연을 기르는 건 서로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이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으니 두 마음이 다시 이어진 것이지요. 불교에는 자비의 마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치유될 수 있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아누라다는 차츰 건강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당의 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야가 아누라다의 손을 살포시 잡고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도 소중하지만 우리 앞으로의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가요. 아누라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예전처럼 불만과 짜증이 아닌 따뜻하고 잔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밭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채소처럼 마야와 아누라다의 부부 관계도 다시 생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를 그리워하기만 하거나 불만만 쌓아두는 게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여성분들이 남편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맡았던 역할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못하면 불만이 쌓이기 쉽고, 함께했던 공통 목표가 사라지면 대화와 연결이 줄어들며, 오랜 세월간 생긴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놓치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헤아리고 함께 나아갈 작은 목표를 만들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말이지요. 마야와 아누라다가 다시 손을 맞잡고 새 삶의 희망을 키워나간 것처럼 우리도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부부 사이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외로움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노년의 부부 생활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마음속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좋게 느껴지셨다면 잊지 말고 응원과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